처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규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활동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혼자 있는 선생님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얼굴을 온전하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활용한 단체 여가 활동 참여하기. 오늘 수업은요, 누리소통망 서비스, 즉 SNS를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누리소통망 서비스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인터넷에서 관심 분야의 동호회를 찾아볼 건데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관심 분야의 동호회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인터넷을 활용한 단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가입 인사말을 쓴다든지 카페 공지글 내용을 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즐겁게 온라인에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과 영상 한번 살펴보기로 했죠.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2015년 청량한 가을날,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계신가요? 저는 박주미고요. 이름은 임영근이라고 하고요. 안하영이고요. 이 이름은 이인영입니다. 당신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보통 SNS나 아니면 핸드폰. 저는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뭐 영상을 다운받아서 저장해서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그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확인하고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SNS를 통해 주로 누구와 소통하시나요? 친구랑 통화는 1대1로 하잖아요. 근데 친구 여럿이랑 같이 그룹 채팅을 할 수도 있고 뭐 단체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가족들하고도 많이 해요. 대부분 이제 회사 단체 메신저나 아니면 친구들. 엄마랑 아빠랑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 소중한 이들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아직 읽지를 않아서 답장이 없네요. 나도 사랑하고 축복한다. 엄마도 우리 딸이 내 딸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내 딸로 내게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지.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내 딸이어서 감사하지. 사랑한다. 축복한다 딸아. 라고 하네요. 카톡 오면 생각하고 있구나. 고맙죠. 얼굴을 바로 보고 뭐 안으면서 막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SNS를 통해서는 그런 얘기가 좀 더 쉬워지니까 시도도 좀 더 쉬워지고 전달도 좀 더 쉬워지니까 그렇죠. SNS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할수록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SNS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도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잘 지내시죠? 그러면서 마음을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SNS로 친구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럼 SNS란 무엇일까요? SNS는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요, 우리가 사용자 간의 그 자유로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에 관계를 맺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사용하는 페이스땡이나 뭐 카카오땡이나 또 인스타 땡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SNS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단어도 이야기를 했는데 SNS를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면 누리소통망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SNS와 누리소통망 서비스는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알고 있나요? 자, 선생님이 단어들을 보여줄 테니까 이게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타란툴라, 말티즈, 햄스터, 금붕어, 고양이,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나왔네요. 자, 이 모든 공통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물 내지는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요새는 강아지가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물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가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가 동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타란툴라는 거미였어요, 거미. 자, 선생님이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동물과 관련된 카페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요. 자, 강아지, 반려견 훈련법을 뭐 알려주고 이런 강아지도 있고요. 또 햄스터, 또 열대어, 물고기죠. 또 이것도 물고기 관련 카페고요. 또 앵무새, 조류 카페도 있고요. 또 고양이 카페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자기가 관심 있는 뭐 동물 중에서도 그 종류가 있다면 그 종류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유재석, 아이유, 공유, BTS. 이렇게만 들어도 느낌이 온다고요? 임영웅. 네.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아리따운 여성은 수지인 것 같아요. 네, 교과서에 실린 그림인데요. 이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연예인이다, 그죠? 어떤 연예인 좋아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요 근래에는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 때문에 임영웅이라든지 영탁이라든지, 이런 미스터 트롯 가수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본 적도 많고요. 또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유재석이나 김종국이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선생님은 아이유 노래를 좋아해서 아이유가 좋네요. 네, 이런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팬카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은요. 네. 그 연예인 관련해서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더니 포털에 지금 현재 조금 핫한 1위가 임영웅, 그리고 또 박서진, 그리고 정동원, 뭐 이런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도 있을까요? 네. 자, 이번에는 펜트하우스, 경이로운 소문, 런온, 스카이캐슬, 도깨비, 태양의 후예. 자, 이 모든 걸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단어는 바로 드라마입니다. 네, 친구들도 드라마 보나요? 자기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호회나 카페에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사진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겠죠. 자, 다음은요. 고기, 돈가스, 치킨, 발효 음식, 빵, 떡볶이.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배고파지는 그런 단어들과 사진이네요. 자, 이 모든 건 음식으로 통하죠. 나는 음식에 관심이 있어요. 뭐 요리법이라든지, 뭐 또 맛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있겠죠. 자, 그 밖에도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미용 건강과 관련한 그런 다양한 관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관심사를 자기가 나는 어떤 관심사가 있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정보를 검색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동호회나 카페를 가입하는 게 방법이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내 관심사를 알았으면 관심사에 해당하는 동호회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볼 거예요. 자,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선생님은 어떤 게 나는 관심 있지? 라고 떠올렸더니 보여요? 네. 머핀이죠. 초코머핀, 뭐 딸기 타르트, 그다음에 에그 타르트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 빵에 관심이 있어요. 그 빵 중에서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빵을 선생님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선생님은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카페에다가 뭐라고 쳤냐면 홈베이킹이라고 쳤어요. 집에서 빵이나 뭐 쿠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홈베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해서 선생님은 어떤 카페를 골랐냐면요. 봉주르 베이킹 스쿨, 베이킹 스쿨이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선생님이 한번 가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카페를 가입하고자 카페 가입하기 눌렀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카페에 소개하는 글이 나와 있고요. 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입력하라는 란이 나옵니다. 우선 별명을 넣으라고 해요.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자기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이름 적어도 돼요. 다만 조금 유명하고 인원이 많은 카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름이 벌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게 중복 확인이죠.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한글은 열자가 넘어갈 수 없고요. 선생님은 지금 규린이, 선생님 김규린 선생님이니까 그거를 규린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확인을 눌러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선생님은 이 별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별명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닉네임이라고 해요. 영어로 표현된 말인데요. 닉네임이랑 별명이랑 같으니까 닉네임이 뭐지? 어려워하지 말고 본인이 불리고 싶은 별명, 내가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별명이라든지 내가 듣고 싶은 별명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보니 뭐라고 돼 있냐면 카페 운영진한테 카페에 있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내 나이를 공개할 건가요? 뭐 공개 안 할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 공개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질문입니다. 정성껏 작성해 주세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가입할 때 뭐 닉네임이랑 가입 소개 정도만 해도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처럼 몇 가지 질문.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정말 홈베이킹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아마 마음을 담은 질문들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니까 조금 더 정말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 주세요라는 의미를 담아 질문을 만들고 우리는 또 거기에 답변을 하면 될 거예요. 선생님은 홈베이킹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은 베이킹 버킷리스트를 적어주세요. 베이킹 만들고 싶은 종류를 적으라는 거네요. 선생님은 애플파이. 네, 제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애플파이.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다면 스콘? 그 중에서도 말차 스콘? 이런 것들 만들고 싶네요. 당신이 생각하는 홈베이킹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홈베이킹은 선생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모양도 그렇지만 맛도. 내가 평상시에 빵집에서 사 먹는 빵이 좀 달다고 생각되면 설탕을 조금 덜 넣어서 좀 덜 달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것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홈베이킹의 장점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지글 중 등업하는 방법, 글쓰기 가이드를 읽어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입을 하고 나면 친구들이 원하는 정보를 읽으려고 하면 등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뜰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가입만 했다고 이 모든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도 정말 이 사람이 이 카페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가에 대한 테스트 같은 약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게시판, 내가 읽을 수 있는 게시판 글에다가 댓글을 단다든지 또 가입 인사를 쓴다든지 그 정도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등급을 올려줍니다. 그런 걸 등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입을 할 때 마지막으로 보안 문자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27X4 보이죠? 그래서 자판에서 이 글자를 찾아서 여기에다 그대로 입력하고 나서 동의 후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가입 절차는 끝이 납니다. 자, 아까 말한 그 등업하는 방법, 선생님 그 카페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게시글 2개를 올려주세요. 게시판에 댓글 20개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 가입 인사말을 써야 돼요. 그죠? 가입 인사말 뭐라고 써요? 자,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쓴 가입 인사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닉네임도 보이죠? 갑자기 베이킹, 옐로우 데이, 알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닉네임에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가입했습니다, 오늘 가입했어요, 이런 가입 인사말. 쉽죠? 우리도 이렇게 충분히 가입 인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가입하면 아주 모범 답안일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정보를 제시하라고 하는 카페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지역에 살고 있고요. 아니면 제천 지역에 살고 있고요. 베이킹, 홈베이킹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애플파이를 구워보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나면 카페 공지글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 공지글을 살펴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이랑 함께 알아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글을 보고 언제 모임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땡땡월 땡땡일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뭔가 정확하게 날짜가 적혀 있다면
땡땡월 땡땡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네요. 그죠? 장소도 알 수 있고요. 또 모임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참석 여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댓글을 쓰고 등록을 하면 참석합니다 라고 참석한다고 알리면 되겠죠. 댓글을 달아주는 걸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약속이 있어 불참합니다.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역시 참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에 온 글을 읽어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댓글을 어떻게 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즐겁게 온라인상에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속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친구들이 검색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검색을 할 때는 절대로 위험하고 또 뭔가 유해한 나쁜 정보를 주는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험하고 유해한 동호회는 절대 가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요.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동호회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 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온라인상의 예절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이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인터넷 예절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라서 선생님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2021년을 맞기 전에 그런 것들을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보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았나요? 네,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친구들한테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요거 출처는 선생님 그 영상 올리는 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우리 2021년에 만날 건데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